그 기성 정치인을 저희가 후보로 내세울 생각은 없고요. 공천 무슨 헌금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4월 10일이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제 불과 1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은 지금 바쁩니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정당을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다당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꼭 양당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당을 창당하여 경제, 가정, 학교, 정치를 바꾸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한 강기호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확히 정당명이 뭡니까? 정당명은 모두 함께당입니다. 모두 함께당. 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모두 함께한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경제, 가정, 학교, 정치 이거를 바꾸려는데 저희가 모두 좀 힘을 합치자. 네, 그런 개념에서 모두 함께당으로 네. 하셨네요. 우선 우리 강 대표께서는 정치권에 이렇게 뭐 오랜 몸담고 계신 분 같지는 않은데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 8호학번 출신이고요. 거기서 대학원도 졸업을 했고 뜻이 있어서 당시 LG그룹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안 보고요. 그래서 한 7, 8년 근무를 하다가 도미에서 미국에서 다시 법본구를 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법무법인 세종에서 8년 또 일을 하고 또 다시 뜻을 품고 기업 쪽으로 이제 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사업을 하다가 이 회사를 만나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당은 지금 제가 대표로 있는 MHG 코리아라는 회사 요거를 운영하다가 뭔가 저희가 바꿔야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소리를 좀 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당을 창당하고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된 그런 정당이네요. 꼭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선거철만 되면 군소 정당들이 마치 밀물 밀려오듯이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는 게 보통인데 모두 함께당은 선거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창당을 한 것이 우연히 이번 총선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플랫폼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회원이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의 어떤 의사라든가 의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당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그래서 준비하고 창당하고 이 과정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 총선 요 시기에 이제 겹치게 된 거죠. 내년에 당선자가 한 명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뭐 존재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은 굽히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부디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1,853조 정도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려 국민 1인당 약 한 1억 정도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 함께당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떻게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에 대한 정책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이게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추세인 거죠. 부가 쌓이다 보면 그걸로 인한 소비가 늘어나고 그게 대출로 또 메꿔지고 소위 말하는 빚으로 메꿔지고 그래서 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위 소득자들이 갖는 소득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나머지 계층에서 그걸 나눠서 쓸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 당의 이제 목표입니다. 저희가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많이 있고요.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최소한 뭐 한두 석이라도 얻는다면 그것이 통과되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저희가 제안하는 입법들이. 하지만 이런 저희 국민들을 위한 이런 입법들을 지속적으로 낼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출산율 그 저조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최근에 어떤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을 들었죠. 지금 30대 우리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결혼 정년기에 여성들한테 이제 대시를 못 한답니다, 요새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저출산이나 청년들의 그러니까 자살률 증가나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 뭔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까 부의 양극화와도 약간 연결이 되지만 이게 편중돼서 배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아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살률이 무려 20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5명, 시간당 1.5명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빼앗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의 그 사망자 숫자와 거의 비슷한 그런 숫자입니다. 모두 다 함께 당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걸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그건 사회 전체에서의 우리 같이 사는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사회적인 것이랑 같이 연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단순한 규제나 제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가치관 변화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그거에 관련한 그런 이제 단체 사회단체 활동들 이런 것도 연계하여서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더 기성세대가 갖추어 놓고 한 것 안에서 활동을 하는 제약적인 상황에서는 뭐 자기들의 꿈을 펼치는 것도 좀 한계에 부딪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단기적으로는 강원도하고 충청도 지역 여기를 전략적으로 삼아서 거기에 IT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그 지역에 뜻이 있는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그 청년들이 하고 싶은 그 사업들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게 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던 이 회사가 개발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이 회사에서 그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앱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주고 그럼 이 청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 세계를 향해서 사업을 펼치고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지역에서 잘 되면 그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해외로 이렇게 펼쳐나갑니다. 예. 너무 뭐 말씀만 들어도 뭐 뭔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모두 함께당이 그 기본 철학을 제가 이렇게 한번 리서치해 보니까 대의라고 하는데 모두 함께당에서 말하는 대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뭐 한자로 쓰면 큰 뜻이라는 의미고요. 큰 뜻이라는 의미고 기독교에 계신 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국민을 사랑한다가 이제 사실은 저희 대의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하나님은 그럼 우리 이 인간 사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가 모르는 절대자. 볼 수 없는 절대자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국민을 사랑한다는 거는 살기 위해서는 일단 먹거리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갖고
분배 과정에 공동으로 좀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좀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자. 그게 저희 대의죠.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지 않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여기서 대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가 대의고 네, 네.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판단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이 대의고 네, 네. 또 무슨 뭐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은 그게 대의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좀 공통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공통점들이 공통적인 있거든. 있으니까 예, 네, 그 공통적인 있습니다. 것을 우리가 대의라고 한다라는 네. 그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 5월 15일 날 그 창당을 마치셨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 등록도 하셨고 예, 그랬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좀 그 군소 정당으로서의 뭐 좀 어려운 점이나 뭐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기본 저희를 지지하는 회원들이 거의 20만 넘게 계셨기 때문에요. 지구당 창당까지도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네. 저희는 기존 어떤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정당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정치와 상관없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뜻을 가지고 이 정당을 만든 거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웠던 거죠. 기능적인 부분에서 어렵다는 얘기였네요. 네, 예, 그렇게 그렇죠. 기능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죠. 뭐 제도에 예. 맞춰가지고. 예. 뭐 정치는 뭐 우리 모두가 다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정치인이라고 따로 있는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국민 모두가 그러면 그렇죠. 국민 모두가 다 정치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뭐 22대 총선에는 당연히 후보를 내실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할 뭐 전략이나 이런 건 좀 있으신지. 전략은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수시로 지금 전략회의를 열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있고 미디어 홍보 부분은 지금 우리 논설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네. 스카우트인 아니시죠? 네. 그래서 좀 그쪽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을 좀 받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 뜻에 같이 해주신다면 네,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존 그 기성 정치인을 저희가 후보로 내세울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내세울 후보들은 어떤 과학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는 그 분야에서 사업을 일구신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후보군을 만들려고.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 우리가 그 문화 그 또는 그 체육 이런 분야에서는 간간히 그 어떤 그거 맞히기로 짝 맞히기로 한두 명씩 쓰고 대부분이 그 주를 이루는 게 법조계나 또는 뭐 의사들이나 뭐 또는 뭐 기존 뭐 운동권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분들을 주축을 해서 정치가 어떤 이렇게 뭐 획일화돼 있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그 과학기술자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초과학도 물론 포함되는 과학기술자들이 결국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아마 큰 그 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두함께당은 아마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입법을 제안하는 입법 정당이 되는 게 이제 저희 생각. 자꾸 들어보다 보니까는 모두함께당이 너무 좋은 정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있는 양당보다도 훨씬 좋은 정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이 알려야죠. 예, 알아주셔야 또 그렇게 되는 그러게 거니까. 말입니다. 우리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께서 또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연히 시기가 이번 총선하고 떨어져서 급박하게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냐 그러시지만 사실은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정당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우리 사회를 정말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후보군을 만들고 또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이제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 정당은 공천 무슨 헌금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로로 하고 시작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좀 달리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네가 달리 하려고 해봤자 정치는 정치야. 이 판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말씀도 겨우마이 듣고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53년도에 이태영 박사가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호주제. 예, 근데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55년 뒤에 국민의 인식이 바뀌고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예, 그러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께 이 정당이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해도 대표님께서 큰 경종을 내시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55년 후에 대한민국의 정당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어느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됐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정당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발전 그리고 국민의 안정과 안전을 실현시켜주는 정당이 우리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가 우리가 그 압축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회 그 보편적 가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정당에도 안고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꼭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인식하시고 정당의 정책을 세울 때 꼭 반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